현빈과 손예진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손예진은 지난 10일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며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현빈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라며 애정을 듬뿍 표시했습니다. 현빈은 그런 손예진을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그녀라고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현빈과 손예진의 소속사는 이날 현빈과 손예진이 다음 달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그동안 무려 3차례나 열애설을 터뜨리면서 톱스타 부부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수많은 팬들은 둘의 만남과 결혼 소식에 환호하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내보다 더 놀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낸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며 신드롬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 넷플릭스 재팬 또한 공식 계정을 통해 사랑의 불시착, 현빈, 손예진 결혼 발표 축하드려요 라고 소식을 공유했는데요. 넷플릭스 재팬이 오픈했던 2020년 10주간 이 드라마 1위를 하는 등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4차 한류 붐을 점화했다고 했었는데요. 11일 일본 온라인에 따르면 현빈, 손예진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전날 오후 늦게부터 이날 오전까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다룬 매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니칸 스포츠는 현빈이 소속사 공식 SNS에 자필 글을 올렸고 손예진도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메시지를 공개했다면서 두 배우의 결혼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TBS 방송의 계열사인 JNN도 한국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현빈, 손예진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빈이 SNS에 두 사람이 손잡은 사진을 올렸고 손예진 역시 SNS에 웨딩드레스 인형 사진을 올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며 축복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의 결혼 발표 기사에 일본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드라마의 메이킹 영상에서 리정혁이 당신과 결혼하고 아이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윤세리가 갑자기 울어버렸다며 티슈로 눈물을 닦아냈다. 저것은 역과 현실이 섞인 복잡한 의미 있는 눈물이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현빈이 굉장히 이런 것일까라고 생각했지만 손예진도 정말 그를 사랑했고 단지 혼자 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행복에 잠기기에 익숙하지 않다고 할까? 굉장히 처음이었고 이 지금이 첫사랑이란 말이 딱 왔다. 두 사람은 분명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축하합니다. 다른 사람도 말했지만 드라마 속에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결혼하고 싶다. 쌍둥이를 원해. 나이가 들면 너가 보고 싶다. 백발이 되어 주름이 생겨도 아름답겠지. 이 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정말 축하합니다. 사랑의 불시착 팬으로서는 정말로 자신의 것처럼 기쁩니다.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세요. 손예진 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외출이었습니다. 배용준 씨와 한 작품이었죠. 투명감, 친절함, 불합리한 현실의 안에서 찡그리면서도 앞을 향하는 힘은 역할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강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서 사랑의 불시착으로 같은 매력을 보여주며 성숙된 예진 씨를 만났습니다. 첫사랑의 사람과 연결되는 것은 멋집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100회 정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해피엔딩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빈의 팬이 되어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언젠가 이 날이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현빈 옆에 있는 여자는 이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좋다고 내 납득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행복하게. 예진 씨를 처음 본 것은 친구와 본 클래식 나는 영화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감동한 것을 기억합니다. 조승우, 조인성과 함께 연기한 영화였습니다. 예진 씨 정말 귀엽고 청순하고 40세가 되었다는 지금도 그 무렵 그대로라고 하는 느낌이네요. 진심으로 축하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내가 과연 몇 번이나 봤을까요?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빈, 손예진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매우 기쁩니다. 오래도록 행복하게. 굉장히 기쁩니다. 행복하세요. 손예진 씨가 아내인 것도 현빈 씨가 남편인 것도 어느 쪽도 부러워. 괜찮아. 이렇게 일본 내에서는 너무 좋아서 기절하겠다. 스위스 엔딩은 아쉬웠는데 실제로 결혼한다니 드라마가 이어지는 기분이라면서 행복한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한 일본 매체는 현빈과 손예진 커플의 건물 한 채씩만 합쳐도 260억 원이라는 기사를 게시하며 이들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빈과 손예진은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빈은 지난해 1월 구리시에 48억 원의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는데 당시 손예진과의 결혼을 위해서 매입한 게 아니냐고 했지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이 신혼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한류 커플의 결혼에 일본에서 혐한을 일삼던 세대들까지도 설레이는 마음을 줬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아사히 신문은 한류 드라마가 혐한 비율이 높은 중년 남성에게도 인기를 끄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로 집에 틀어박힌 생활을 하게 되면서 40대 남성들까지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혐한 소설가로 유명한 하쿠타 나오키는 당시 한국 드라마 사랑에 불시착에 빠졌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설정도 황당하고 코믹한 엉터리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빠졌다. 한류를 얕잡아 보고 있었다고 반성했죠. 이렇게 사랑에 불시착에 나온 현빈 손예진은 혐한을 일삼았던 일본의 기성세대들의 마음까지도 훔쳐갔는데요. 이제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결혼까지 성공하면서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발표에 일본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졌는데요. 현빈과 손예진의 결혼 발표에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이들을 대대적으로 축하했습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은 10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빈과 손예진이 출연한 사랑의 불시착 사진을 올린 후 하트를 표시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스위스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스위스는 현빈과 손예진이 처음 만나는 장소이자 마지막 회에서 재회하며 해피엔딩을 맞는 곳이기도 한데요. 드라마는 많은 분량을 스위스 알프스 명소들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을 통해 많은 나라에 배급돼 엄청난 흥행을 일으키며 촬영지 스위스도 대박이 났는데요. 영국 BBC는 지난해 12월 드라마 촬영지인 스위스 인터라켄과 그린델발트 등지에 드라마를 보고 관광을 온 이들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일부는 드론을 띄워 촬영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인터라켄 관광 당국은 이 드라마가 기적 같은 행적을 연출했다고 말했는데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이에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축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현빈 손예진 커플의 결혼 소식은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해외 팬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DMZ에서 결혼식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모두 좋은 소식이 필요했다며 두 사람의 결혼 발표를 반겼습니다. 그는 자사 동료 기자를 리트윗하며 결혼식이 비무장지대에서 열리고 손예진이 드라마에서처럼 패러글라이딩으로 예식장에 입장하면 어떨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다. 부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둘의 결혼 발표가 나오자 한 매체에서는 재밌는 사실을 꼬집었는데요. 둘 다 과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예진은 2013년 10월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이상형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그는 한 청취자가 이상형을 묻자 키가 175cm는 넘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이보다 작아도 좋다. 외모는 거의 안 본다. 보면 볼수록 성격이 매력 있는 사람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여자친구들을 만나면 소통이 잘 되는데 남자친구와의 소통에는 벽이 있는 것 같다며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센스 있는 소통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외모를 거의 안 본다는 말을 했던 손예진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한 건데요. 그래도 소통이 잘 되고 성격이 매력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 했는데 이것은 현빈님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현빈은 배우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졌기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했는데요. 현빈은 이 직업을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옆에 있으면 이해해주는 분들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팬들은 오랜 배우 생활을 했던 손예진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